나는 쉰을 훌쩍 넘긴 이제 50대 후반의 여자다. 한때는 가정이 전부였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 게 내 삶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져 집안일은 외면했고 생활은 늘 내 어깨 위였다. 빚만 늘어나고 사람은 점점 무책임해졌다. 붙잡을 이유도 마음도 남지 않아 몇 해 전 나는 졸혼을 선택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그 즈음 나는 내 삶의 유일한 낙을 찾았다. 바로 찜질방. 주말이면 옷가방 하나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선다. 황토방에 들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속에 쌓인 울분까지 같이 쏟아내는 기분. 그리고 매번 빠지지 않는 의식처럼 매점에서 끓여주는 라면 한 그릇과 시원한 석류차 한 잔. 그건 마치 세상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 차려진 작은 잔치 같았다. 그렇게 찜질방은 어느새 내 아지트가 되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비밀 장소. 라면은 늘 그렇듯 뜨겁고 짭짤했다. 찜질방에서 땀 쫙 빼고 나와 먹는 그 맛은 집에서 끓이는 라면이랑은 아예 급이 다르다. 김치까지 척 얹어 한 입 크게 물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스쳐간 시선이려니 했는데 젓가락질 할 때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실 때마다 고개를 들면 눈이 마주친다. 뭐야, 저 사람? 왜 자꾸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슬쩍 입술 닦아보고 앞머리도 만져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괜히 국물만 더 세게 후후 불어가며 먹는 신용을 했다. 저 사람 눈길이 더 신경 쓰여서 평소처럼 천천히 맛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후다닥 라면만 마시듯 먹어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유, 웬 이상한 사람다 보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얼른 석류차를 들이켰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애들은 다 커서 제 밥벌이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고 갚아야 할 게 많다. 그래서 지금도 일을 놓을 수 없다. 매일같이 집을 보여주고 손님 상대하다 보면 웃는 얼굴도 지치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찾는 곳이 있다. 언제나 그렇듯 찜질방. 여기서 땀을 쫙 빼고 남이 끓여주는 라면에 석류차까지 곁들이면 그제야 숨이 좀 트인다. 그날도 라면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저번 그 남자가 또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저 사람 뭐야, 왜 또 쳐다봐? 이상한 사람이네. 국물만 후루룩 들이키고 나는 일부러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번엔 그가 조심스레 따라와 말을 건넸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릇을 들고 멈춰섰다. 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여기 매점에 사람이 없던데 음식은 어떻게 주문하는 겁니까?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나를 빤히 본 게 아니라 내가 라면을 어떻게 받아왔는지가 궁금했던 거였다. 나는 순간 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꾹 참았다. 라면 국물이라도 잘못 넘어가면 괜히 민망해질 것 같아서. 아, 그거요? 종치면 돼요. 저기 벨 있죠? 딸랑 치면 아줌마 금방 나와요. 나는 최대한 무심한 듯 말하고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았다. 그가 내 대답을 듣고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처음 와봐서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우스웠다. 내가 뭔 대단한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이 좀 귀엽게 보이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웃음을 참으며 시선을 돌렸다. 뭐야, 괜히 혼자 별별 생각 다 했네. 그냥 순박한 사람인 건가.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찜질방에서 그 사람을 또 보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나는 찜질방에서 그 사람을 자주 마주치게 됐다. 늘 내가 앉는 자리 근처에 있거나 땀을 빼고 나오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곤 했다. 처음엔 또 나 쳐다보는 거 아니야? 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사람은 그냥 뭐랄까 조금 느릿하고 서툰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날도 나는 황토방에서 땀을 한껏 흘리고 나와 라면을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 맞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라면 드시네요. 나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여기선 라면이 제일 맛있거든요. 뭐 남이 끓여주기도 하고. 말하고 나니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혼자 와서 이런 거 시켜 먹는 게 괜히 어색했는데 덕분에 방법도 알게 됐으니까. 나는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속으로 킥킥 웃었다. 라면 하나 시켜 먹는 게 어색하다니 참 순진한 사람이네. 괜히 그날은 국물 맛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그날은 이상하게 자리가 붐볐다. 내가 늘 앉던 구석자리는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라면 그릇을 들고 갈 곳을 두리번거리는 내 앞에 그 사람이 먼저 자리를 내주듯 손짓했다. 여기 같이 앉으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찜질방은 그동안 나 혼자만의 아지트였으니까.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공간인데 괜히 허락하는 순간 그 평화가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라면 국물은 금세 식어가고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자기 그릇을 비켜놓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잠깐이면 되겠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내가 젓가락을 들자 따라 라면을 주문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그가 젓가락을 들며 웃었다. 찜질방을 참 좋아하시나 보네요. 올 때마다 뵙는 것 같아서요.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흘긋 쳐다봤다. 사람 따라 다르죠. 저한테는 여기만 한 데가 없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후후 불었다. 저도 원래는 잘 몰랐습니다. 우연히 와봤는데 이렇게 자주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맛들이면 못 끊어요. 여기서 땀 한 번 쫙 빼고 라면 먹으면 세상 근심 다 흘려보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면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덧붙였다. 근데 혼자 와서 먹는 건 영 어색하더군요. 사실 그래서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나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국물을 떠넣으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턴 혼자서도 잘 드실 수 있겠네요. 내 말에 그는 민망한 듯 웃었다.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라면 국물은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속은 편안했다. 그와 마주 앉아 젓가락을 오가는 사이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사실 저는 여기 오는 게 거의 습관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생각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랑은 몇 년 전 결혼했어요. 서류는 그대로지만 마음은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죠. 아이들도 다 커서 제 밥벌이는 제 몫이 됐고요. 말을 하고 보니 조금은 쑥스러웠다. 찜질방에서 만난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 국물을 떠넣었다. 그랬군요. 그래서 혼자 오신 거군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젓가락을 돌렸다. 네, 여기 오면 그냥 제가 저답게 숨 쉴 수 있어서요. 남이 끓여주는 라면 하나에도 위로받고요. 그는 잠시 말없이 웃더니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다. 저도 비슷합니다. 퇴직 후 아내마저 떠나고 나니 집에 있어도 집 같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순간 그가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은 국물을 나누는 지금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라면 국물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다. 내 젓가락도 멈췄고 그의 그릇도 비워졌다. 찜질방 특유의 뜨끈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네요. 라면이 그냥 라면인데 같이 먹으니 훨씬 맛있습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요? 저는 그냥 원래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소리내 웃지 않았지만 눈가가 고요하게 휘어졌다. 그 웃음이 괜히 내 마음까지 건드렸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는 가볍게 말해버렸다. 그럼 다음에도 라면 한 그릇 드셔보세요. 혼자 말고. 내 말에 그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아마 여기서 또 뵙겠지요. 서로 시간도 약속도 정한 건 아니었다. 그냥 언제나처럼 각자 찜질방을 찾다 보면 또 마주칠 것이라는 묘한 확신. 나는 괜히 미소가 지어지는 걸 참으며 가방을 챙겼다.
또 보자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평소처럼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계약서를 뒤적이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자꾸 그날 찜질방에서 나눈 대화가 남아 있었다. 또 뵙겠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주말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은 본능처럼 매점 쪽을 향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거기 있었다. 땀에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물컵을 들고 앉아 있는 그 사람.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다. 나는 모른 척하려다 괜히 입가가 먼저 풀려버렸다. 또 오셨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쩐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예. 또 오셨네요, 역시.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마치 둘 다 몰래 약속이라도 지킨 사람처럼. 그리고 다시라면 냄비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 속에서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두 그릇 사이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움직였다. 그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다. 중개업 하신다고 하셨죠?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죠. 웃는 얼굴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욕심 부리다 싸움 붙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그래도 누군가 집을 계약하고 나면 나도 덩달아 안도하게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저는 퇴직하고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더군요.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이렇게라도 땀 빼고 라면 먹으면 집에서 죽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도 생겼고요. 순간 내 얼굴에 열기가 확 올라왔다. 찜질방이 더워서인지 그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국물도 다 비우고 컵에 담긴 석류차를 홀짝이는데 갑자기 그가 내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물었다. 저기 괜히 여쭤보는 건데요. 나는 석류차를 삼키다 순간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네. 뭔데요? 저 혹시 드시고 계시는 그 빨간 물은 뭘까요? 나는 순간 웃음을 참지 못해 피식 터졌다. 이거요? 석류차요. 여기 오면 꼭 마셔야죠. 라면엔 석류차가 제 맛이에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저는 또 뭐 특별한 보약이라도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얼음을 툭툭 흔들었다. 보약은 무슨, 그냥 달달하고 시원해서 좋은 거죠. 대신 자꾸 먹다 보면 이게 중독이에요. 그는 한참을 내 잔을 바라보다가 슬쩍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저도 그 빨간 물을 한번 시켜봐야겠네요. 나는 괜히 얼음을 입술에 톡 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라면도 따라하더니 이젠 석류차까지 참 귀여운 구석이 있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몸이 노곤했다. 나는 라면 그릇을 치우고 안마의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코인을 넣고 눈을 감자 묵직한 기계손이 어깨를 꾹꾹 눌러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런데 옆자리에 코인 떨어지는 소리가 또각났다. 슬쩍 눈을 뜨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한 칸을 띄운 옆 안마의자에 누워 있었다. 아니, 뭐야, 이 사람 내가 라면 먹으면 라면, 석류차 마시면 석류차, 이젠 안마의자까지? 찜질방 가이드라도 됐나?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웃음이 배시시 새어나왔다. 진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신기하게 싫지는 않았다. 안마의자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옆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고단한 하루 끝에 겨우 쉼을 찾은 사람의 그 잔잔한 숨결. 나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에휴, 나도 별일 다 겪네. 찜질방에서 가이드 붙을 줄이야. 안마의자가 어깨부터 허리까지 꾹꾹 눌러주자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아, 이 맛에 돈 아깝지도 않지. 근육이 풀려가는 소리에 마음까지 느슨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낮게 드르렁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기계 소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규칙적인 숨결과 함께 이어졌다. 나는 살짝 눈을 떴다. 한 칸 옆 안마의자에 기대 누운 그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입술이 반쯤 벌어지고 코에서 드르렁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세상에 이 사람 찜질방 와서 라면 먹더니 이젠 대놓고 코까지 고네. 순간 피식 웃음이 터졌다. 참 별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그냥 순박하고 또 조금은 귀엽기도 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안마의자가 등에 진동을 주는 사이 옆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뭐야, 이 사람 코 고는 소리까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지? 안마의자가 멈추고도 그는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코 고는 소리는 잦아들고 이제는 깊이 잠든 듯 고른 숨만 들려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찜질방에서 늘 쓰던 얇은 수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문득 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내가 이 나이에 웬 남자 어깨에 수건까지 챙겨주고 있담. 하지만 차갑게 식은 땀이 그의 목덜미에 맺혀 있는 걸 보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여 옆에 마련된 누울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조금 떨어져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참 별일 다 한다, 나도. 눈을 감으려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모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건 이상하게 포근한 무게였다. 몸이 괜히 더 따뜻하다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수건이 3장이나 그것도 길게 가지런히 내 몸 위를 덮고 있었다. 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옆을 보니 어느새 깨어난 그가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어색한 듯 웃으며 중얼거렸다. 춥진 않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과했나요? 나는 입술을 틀어막고 웃음을 꾹 참으려 했지만 결국 푹 터져버렸다. 푸아, 아니, 수건을 이렇게 줄 맞춰 덮어주는 사람은 처음 봐요. 뭐예요? 무슨 김밥 말듯이 나를 싸버리셨네. 그도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따라 웃었다. 제가 원래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하. 나는 다시 수건을 들어올리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 사람 진짜 이상한데 참 따뜻하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일하다가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올랐다. 계약서를 정리하다가 손님에게 집 설명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또다시 나는 찜질방에 들어섰다. 익숙한 공기와 습기,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반갑게 느껴졌다. 그런데 늘 내가 앉던 그 자리, 거기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멀리서도 금방 알아봤다. 그 사람이었다.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물컵을 들고 천천히 두리번거리다가 내 눈과 마주쳤다.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드디어 본 듯한 표정. 오셨군요.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나는 괜히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입가가 풀려버렸다. 여기 아예 주인처럼 자리 잡으셨네요.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혹시 안 오실까봐 그래도 기다려봤습니다. 그 말이 괜히 가슴에 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왔잖아요. 늘 오던 대로. 둘 사이에 괜한 웃음이 흘렀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그 웃음은 왠지 더 오래 맴도는 듯했다. 라면도 먹고 석류차도 한 잔 나눈 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안마의자 쪽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굳이 눈치를 보거나 한 칸을 띄우지도 않았다. 나란히 자리에 앉아 코인을 넣고 진동이 시작되자 둘 다 동시에 눈을 감았다. 뜨겁게 데워진 공기 속에서 어깨와 허리를 눌러주는 기계 손길이 오히려 마음까지 풀어주는 듯했다. 옆에서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게 전해졌다. 안마의자인데 왜 이렇게 침대 같지? 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한쪽 몸이 괜히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쓸데없이 의식됐다.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가끔 들려오는 짧은 숨소리가 내 마음을 괜히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편안히 눕는 시간일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같은 공간에 같은 자세로 나란히 누워있는 게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억지로 눈을 꼭 감았다. 에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침대라고. 하지만 그 순간의 묘한 감정은 끝내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안마의자에 잠든 채였다. 나는 괜히 그 묘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조용히 자리를 옮겨 방 안에 들어가 몸을 뉘었다. 습기와 열기 속에서 서서히 잠이 들었다. 새벽녘 문득 몸이 이상하게 따뜻해 눈을 떴다. 등에 닿는 온기가 너무 가까웠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있었다. 고단한 얼굴로 바로 내 옆에 바싹 붙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숨결이 내 어깨를 간지리는 듯 그만큼 가까이. 나는 차마 깨울 수가 없었다. 살짝 몸을 빼내려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바닥에 무언가 떨어졌다. 흰 종이 쪽지였다. 주워보니 또박또박 적힌 글씨. 지금 명함은 없습니다. 여기로 친구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순간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찜질방 불빛 아래 그 작고 얇은 쪽지가 내 손바닥 위에서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모처럼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참 별나고도 참 따뜻한 사람이다. 며칠이 흘렀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 웃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문득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찜질방 불빛 아래 코를 고던 모습, 수건을 가지런히 덮어주던 손길, 그리고 내 손에 남은 작은 쪽지 한 장. 나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보낼까 말까? 엄지손가락이 메시지 창 위를 서성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글자를 눌렀다. 뭐 하시나요? 찜질방 친구. 보내고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괜히 후회가 밀려와 핸드폰을 끄고 싶었지만 이미 화면 위엔 파란 체크 표시가 떴다. 잠시 뒤 진동이 울렸다. 그의 답장이었다. 마침 찜질방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리예요. 나는 그대로 길 한복판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오래된 약속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 나는 화면에 뜬 그의 답장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괜히 용기가 생겼다. 오늘따라 찜질방보다는 다른 데서 얼굴을 보고 싶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오늘은 찜질방 말고 저랑 삼겹살 어떠세요? 삼겹살은 혼자 먹기 좀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려서 핸드폰을 덮어버렸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람. 하지만 진동은 금세 울렸다. 조심스러운 답장이 도착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고기는 못 굽겠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절로 터졌다. 핸드폰 화면이 흐릿해질 만큼 입가가 자꾸만 올라갔다. 오늘은 찜질방 대신 삼겹살 불판 위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았다. 작은 동네 삼겹살집, 유난히 불판 위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앞치마를 두르며 괜히 어색하게 웃었다. 그가 먼저 고기를 집어 불판 위에 올리더니 말했다. 이런 건 혼자 하면 재미없더군요.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나는 물잔을 들며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요. 삼겹살은 둘 이상이 모여야 제맛이죠. 혼자 먹으려면 그냥 김밥이 낫고. 둘 다 동시에 웃었다. 불판 위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 공기 중에 번지는 고소한 냄새가 괜히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툴게 집게를 잡아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저는 사실 요리 같은 건 잘 못합니다. 안에 있을 땐 젓가락만 들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 굽는 것도 어색하네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조심스레 웃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기는 제가 굽고 드시는 건 책임지세요. 예. 그럼 든든하게 먹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그 모습이 묘하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불판 위에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나는 젓가락으로 잘라 그의 접시에 덜어주었다. 맛있을 거예요. 찜질방 라면보다야 훨씬. 그는 고기를 입에 넣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네요. 순간 웃음이 터졌다. 찜질방 친구였던 우리가 어느새 고기를 나누어 먹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나는 얼떨결에 소주잔을 꺼내 들었다. 투명한 잔에 푸른 액체가 차오르자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 한잔하시죠. 삼겹살에 소주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내 말에 그는 살짝 놀란 듯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밀었다. 예, 마다할 이유 없죠. 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작은 짠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나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싸한 기운에 눈을 찡그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유, 역시 이 맛에 먹는 거죠. 그는 내 표정을 보며 웃다가 잠시 진지해졌다. 혼자 먹는 건 괜찮았는데 혼자 마시는 건 참 외롭더군요. 그래서 소주는 오래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잔을 돌려 다시 채워주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제가 같이 마셔주니까. 그는 한순간 말이 막힌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로 우리 둘만의 작은 대화가 묘하게 따뜻하게 이어졌다. 그날은 주말을 앞둔 평일 밤이었다. 우린 삼겹살에 소주를 부딪히며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을 실컷 쏟아냈다. 조론한 얘기, 혼자 사는 집 얘기, 살아오며 억눌러온 서러움까지. 잔이 비워질 때마다 마음속 무게도 조금씩 덜어내듯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과음을 했다. 술기운에 웃다가 때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이 무겁게 바닥에 눌린 듯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가 있었다. 고단한 얼굴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주변을 둘러보니 소박하지만 정돈된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이곳은 그의 집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쩌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안으며 아직도 자고 있는 그를 바라봤다. 술기운 속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을 꼭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술기운에 눌린 듯 무거웠고 기억은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다. 하지만 몇 장면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불판 위에 지글거리던 고기, 잔을 부딪히며 웃던 얼굴, 그리고 갑자기 다가와 부딪히듯 스친 입술.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황급히 이불을 여몄다. 그런데 그제야 깨달았다. 윗속옷은 어깨 끈이 풀린 채 느슨했고 하의는 겨우 속옷만 걸친 채였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요동쳤다. 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술기운 속에 희미한 장면 몇 개만 겹쳐질 뿐이었다. 그의 손길이 스쳐갔던 감각, 내 웃음 사이로 다가오던 그림자,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푹 꺼져버린 기억. 나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더 움켜쥐었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자 오히려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다. 나는 여전히 이불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그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도 뜨지 않은 채 갑자기 나를 확 끌어안았다. 일어났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따뜻한 팔에 둘러싸인 채 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귓가로 그의 낮고 탁한 아침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나는 급히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며 더듬거렸다. 저기 지금 이게 무슨...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술이 덜 깬 듯 흐릿한 시선이 나를 향하더니 이내 현실을 깨닫는 듯 멈칫했다. 그리고 놀란 듯 팔을 풀며 허겁지겁 물러앉았다. 죄송합니다. 무심코 제가...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불만 괜히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다. 방안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식은 듯 하지만 동시에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아직도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허세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기억나죠? 왜 안 나요? 다 기억나는데.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표정은 이미 들켰을 것이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많이 갑갑하셨나 봅니다. 네. 그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다. 다 벗으시는 것 같던데. 순간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다.
나는 이불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예요, 그게?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그는 소년처럼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장난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여전히 귀까지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불에 파묻혔다.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한참이나 맴돌았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지만 내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뭔가 이상했다. 몸이 묘하게 뻐근했고 특히 아랫도리가 낯설게 무거웠다. 그리고 내 목과 어깨에는 분명 그의 체치가 스며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느낄 수 없었을 그 은근한 온기와 향기.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장난치지 마시고 저희 혹시 말끝을 잇지 못한 채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말했네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희가 관계를 한 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어제 술에 많이 취하셨고 기억하고 싶지 않으실까봐 일부러 농담처럼 돌려 말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려 이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방 안은 뜨거웠지만 이상하게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내 귓가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 어딘가가 쿵 하고 울리듯 열렸다. 마치 잠겨있던 문이 스르륵 열리듯 한 장면 한 장면이 파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술잔을 부딪히며 웃던 순간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의 팔에 의지해 걷던 기억. 그리고 거실 불빛 아래 서로의 시선이 멈춘 채 서 있던 순간 그가 다가와 입술을 겹치던 뜨거운 감촉. 내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던 모습. 숨이 가빠지고 몸이 서로를 향해 더 가까워지던 그 밤의 공기까지. 나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눌렀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 모든 장면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던 그의 뜨거운 숨결, 내 어깨에 내려앉던 그의 손길, 그리고 스스로도 멈추지 않았던 나의 반응들. 나는 손끝이 떨리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정말 내가 그걸 원했던 걸까? 아니면 술 기운이었을까? 눈앞에서 그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안에서 수치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열기가 뒤엉켰다. 그와 동시에 생각만으로도 다시 아래가 뜨거워질 정도로 황홀했던 감각들이 자연스레 반응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덜덜 떨렸다. 어머, 저 어쩌죠.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세상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따뜻한 팔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그가 나를 끌어안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쪽을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서류상으론 부부라지만 마음은 이미 끝나셨잖습니까?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끝이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나는 이불 끝을 움켜쥔 채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그런 걸까? 나를 탓하는 건 세상도 남편도 아닌 결국 나 자신이었던 건 아닐까?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다시 속삭였다. 당신은 그냥 사람답게 살고 계신 겁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내 안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다.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걸 손등으로 아무리 훔쳐내도 자꾸만 솟아올랐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 있었다. 그때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내 등을 어루만졌다. 마치 오래된 짐을 덜어내라고 다독이는 듯 부드럽고도 단단했다.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결국 이불을 밀어내고 그의 가슴팍으로 몸을 기울였다. 흑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다.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나는 눈물을 쏟아내며 스스로 그의 품에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묵묵히 등을 토닥이며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함께 숨을 맞췄다. 얼마나 울었을까. 마치 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먼지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듯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의 품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다 보니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시야가 또렷해진 기분이었다.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끝으로 훔치며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간절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이제는 놓아버리겠다는 듯.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시선은 그의 입술로 자꾸만 흘러내렸다.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뺨을 감싸쥐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이 내 볼을 타고 내려앉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든 대화가 다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조금씩 몸을 기울였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포개졌다. 짧지만 깊게 또렷하게. 울음으로 지쳐있던 내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그의 손길에 나를 맡겼다. 입맞춤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뒤흔들어 버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머뭇거림이 없었다. 다시 내 손을 움켜쥐고 강하게 그러나 떨리는 손길로 나를 끌어안았다. 나머지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뜨겁게 달아오른 체온이 스치자 머릿속이 하얘지고 오직 그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내게 들려왔다. 짧고도 강렬하게 우리는 또다시 서로에게 빨려 들어갔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를 확인이라도 하듯 서로의 빈자리를 단숨에 채워내려는 듯이.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 나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1년 전 나는 서류를 깨끗이 정리했다. 그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걸려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듯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나 자신이 드디어 나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아직 아이들은 모른다. 언젠가 알게 되면 서운해하거나 놀라거나 혹은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괜찮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안하니까. 이 사람은 내게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다. 지친 일상 끝에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고 내가 잊고 살던 웃음을 다시 찾아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체온 그 자체다. 나는 문득 옆에 앉아 신문을 보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처음엔 그저 찜질방에서 라면을 먹던 친구였는데 어느새 제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서류 한 장, 종이 몇 장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도 가볍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너진 가정, 껍데기뿐인 부부라는 이름에 묶여 있을 땐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게 안식처가 생겼고 웃음이 돌아왔고 늦은 나이에라도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사연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